진태석이 차기범 무덤 앞에서 무릎을 꿇은 그 순간 차정원 휴대폰엔 스위스 계좌 비밀번호가 다시 바뀌었습니다라는 알림이 떴는데요. 그 사과는 용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죽이기 위한 신호탄이었습니다. 차정원은 무덤 앞에서 한 발도 움직이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세상도 이젠 알아라고 말할 때 정원은 기뻐해야 맞는데요. 이상하게도 속이 텅 비어버린 느낌이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 늘 축복일 줄 알았는데 막상 그 순간이 오니까 정원은 생각했어요. 이제부터는 핑계가 없어지는 거구나. 핑계가 없어지면 미워하는 마음을 붙잡고 버틸 수도 없게 되니까요. 차정원은 무덤 앞에서 차기범을 바라보는 척했지만 사실은 자기 심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피를 나눠준 아버지와 심장이 새겨진 아빠가 한자리에 누워있는 느낌. 그 기막힌 인연이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사람을 찢어놓을 수도 있다는 걸 정원은 오늘 처음 알았어요. 주하늘이 조용히 말해줍니다. 더는 아파하지 마. 더는 억울해하지도 말고. 정원은 대답 대신 입술만 꾹 다물었어요. 하늘이 다정한 말을 하면 할수록 정원은 더 아파졌거든요. 다정함은 가능성이니까요. 가능성이 있으면 기대하게 되고 기대는 늘 정원을 배신했었습니다. 그때 진태석이 한 발 다가옵니다. 진태석은 한 번도 사과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요. 오늘은 고개를 숙였어요. 그것도 자기 딸일지도 모르는 차정원 앞에서가 아니라 차기범 무덤 앞에서요. 진태석 입에서 진심으로 사과하지라는 말이 나왔는데 정원은 그 말이 진심인지 아닌지 따지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원이 말했죠. 진심이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잘못을 인정하셨으니까. 정원은 웃으면서도 속으로 생각했어요. 당신이 오늘 한 번 무릎 꿇었다. 그럼 당신은 앞으로 1000번도 꿇게 될 거야. 아주 외롭게. 정원은 그걸 복수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건 정원의 생존 방식이었어요. 기어이 살아남아서 끝까지 보게 만드는 방식. 진태석은 정원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날 딸로 받아들이겠다고. 정원은 눈을 깜빡이지도 않고 되받았어요. 그러려면요. 우리 아빠한테 사죄하세요. 제가 보는 앞에서. 진태석 표정이 잠깐 굳었지만 곧 아주 얇게 웃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정원이 웃습니다. 친근하게요. 있을 수 없는 일 회장님이 늘 만들잖아요. 정원이 덧붙였습니다. 당신 만날 시험대에 올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필요하시잖아요, 아버지. 나도 당신을 내 아버지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 시험할 수 있어요. 진태석이 그 말을 듣고 잠깐 멈칫합니다. 진태석은 멈칫하는 순간을 들키지 않으려고 더 냉정한 얼굴을 했는데요. 정원은 그걸 봤습니다. 진태석은 지금 정원이 필요해요. 필요하다는 건 정원이 위험해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정원은 그 사실이 소름 끼쳤어요. 지금은 내가 이용 가치가 있으니까. 정원이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리자 하늘이 정원을 바라봅니다. 하늘은 정원의 눈빛만 봐도 알아요. 정원이 오늘 밤 또 어떤 결정을 할지. 장례식장처럼 가라앉았던 바깥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불매 단체 몇 군데가 입장을 접었고 보류됐던 계약들이 줄줄이 연락을 해오기 시작했죠. 사람들은 결국 오너 개인이 아니라 회사 자체를 봤다고 말해요. 그 말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진실을 사랑해서 돌아오는 게 아니라 불확실성이 줄어드는 걸 좋아해서 돌아오는 거거든요. 진태석은 회의실에서 말합니다. 투명하게 가야 합니다. 공정한 룰이 우선이 돼야 한다고요. 신부회장이 거칠게 말하죠. 재단 사업? 돈도 안 되는 걸 먼저 챙긴다고요? 진태석은 담담히 끊습니다. 불확실성을 줄이는 투자입니다. 그 말을 하는 진태석 얼굴은 반성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상황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차정원은 그 장면을 보며 속이 뒤집혔습니다. 진태석은 사람 하나를 죽였고 그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결국 회사는 반등해요. 세상은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게 정원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정원은 더 잔인해지기로 했어요. 세상이 잔인하니까 정원도 잔인해져야 이길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주하늘이 조용히 묻습니다. 정원아, 너 지금 무슨 표정이야? 정원은 웃어 보였어요. 나요? 그냥요. 세상은 참 빠르네, 그 생각. 하늘은 속이 쓰립니다.
정원은 웃을 때 더 무서워요. 웃는다는 건 이미 울어버린 뒤라는 뜻이니까요. 공난숙은 이 모든 상황을 듣고도 웃습니다. 진태석이 안 하던 짓을 많이 하네, 요즘. 공난숙은 말끝을 길게 느려요. 우리 정원이가 탐이 난다는 반증이지. 공난숙은 알고 있습니다. 진태석이 이렇게 투명한 척 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차정원을 후계자로 세우려는 그림. 공난숙은 더 웃어요. 아직 마지막 시험이 남았을 거야. 누군가가 묻습니다. 그 마지막 시험이 뭘까요? 공난숙이 아주 천천히 말합니다.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고 죽으려고 하면 살 것이다, 이순신 장군님이지. 공난숙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주영채를 바라보며 말하죠. 영채야, 너는 서두르지 마. 마지막 시험은 우리가 터뜨리는 게 아니라 진태석이 터뜨릴 거야. 주영채가 이를 악물어요. 난 기다리기 싫어. 정원만 없으면 돼. 공난숙이 딸의 턱을 살짝 들어올립니다. 정원은 없어지는 게 아니야. 정원은 무너져야 해. 주영채는 그 말이 더 달콤하게 들립니다. 무너진 정원은 다시 일어나기 힘들 거니까요. 한혜라가 정원에게 찾아옵니다. 혜라는 엄마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늘 표정이 깨집니다. 그래서 혜라는 정원 앞에서 차갑게 굴려고 하죠.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달랐습니다. 혜라가 말해요. 진태석이가 사과를 해? 정원이 담담히 대답합니다. 했어요. 진심 아니죠? 혜라가 씁쓸하게 말합니다. 누구에게도 머리 숙여 사과할 줄 모르는 사람이니까. 정원은 그 말에 혜라를 똑바로 봅니다. 그래도요. 내가 딸이라 하니까 내 말은 듣나 봐요. 정원은 웃으려다 멈칫했어요. 그 말은 자랑이 아니라 공포였거든요. 지금은 내가 이용 가치가 있으니까 그래서 더 소름 끼쳐요. 혜라는 정원의 표정을 보고 순간 흔들립니다. 혜라는 흔들리면 더 차가운 표정을 만들어내는 사람인데요. 오늘은 그 차가움이 잘 안 나왔어요. 정원이 말합니다. 알려줘야지. 모든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당신만은 아니라는 거. 혜라가 묻습니다. 누구한테? 정원이 대답합니다. 진태석한테요. 그리고 세상한테요. 혜라는 순간 정원을 붙잡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요. 그 마음이 너무 무서워서 손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정원은 그런 혜라를 보며 속으로 말했어요. 엄마는 결국 또 못 잡는구나. 늘 그렇지. 그런데 혜라도 속으로 말합니다. 내 새끼 속이 얼마나 문드러졌을까. 혜라는 정원을 딸이라고 인정하는 순간 자기 죄가 확정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더 괴로워요. 죄를 인정하면 무너지거든요. 혜라는 무너지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정원은 혜라가 흔들리는 걸 보면서도 그 흔들림을 믿음으로 받지 않기로 했어요. 정원은 결심합니다. 난 엄마를 얻으러 온 게 아니야. 난 진태석을 무너뜨리러 왔어. 그 결심이 정원을 더 외롭게 만들 줄도 모르고요. 윤비서가 보고합니다. 회장님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 아니면 변경할 수 없습니다. 진태석이 낮게 으르렁거립니다. 누가 어떻게 받고? 윤비서가 말하죠. 해킹한 듯 합니다. 진태석이 해킹이라는 단어에서 순간 얼굴이 더 어두워집니다. 진태석은 기술보다 사람이 무섭거든요. 기술은 돈으로 해결하면 되지만 사람은 배신하면 끝이니까요. 그때 황 실장이 들어와 말합니다. 며칠 전에 진세미 아가씨가 서재에 몰래 들어가는 걸 봤습니다. 진태석은 바로 세미를 불러 세웁니다. 세미는 처음엔 덜덜 떨다가 결국 입을 엽니다. 아빠가 관리하는 계좌 스위스에 있는 거 말이야. 그 비번 내가 알아냈어. 진태석 눈이 번뜩입니다. 내가? 세미는 고개를 끄덕이다가 갑자기 눈물이 터지듯 말해요. 세훈 오빠가 아빠를 너무 걱정했어. 내 도움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정원이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턱 막힙니다. 진세훈. 정원의 전남편이자 건양의 후계자였고 정원에게 무너진 채로 남아있던 사람. 세훈이 아직도 진태석의 인정이 필요해서 이런 짓을 했다는 게 너무 처참합니다. 진태석은 얼굴이 새하얘졌다가 곧바로 폭발합니다. 겁먹지 말고 사실대로 말해. 세훈이가 시켰다고. 세미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입니다. 미안해, 난 아빠 위해서라고 믿었어.
진태석이 소리칩니다. 세훈이 이놈 무자식이. 그리고 그 순간 진세훈이 등장합니다. 세훈은 아버지가 비밀번호를 바꿨다며 발뺌하려 하는데요. 진태석이 이를 씹어 말하죠. 감히 내 계좌를 훔쳐? 내 귀한 딸 세미를 속여서 그 계좌라도 갖고 있어야 아버지가 아들로 인정해 줄 것 같았나? 진세훈의 얼굴이 무너집니다. 정원이 세훈을 바라보는 순간 정원 마음도 같이 무너져요. 세훈은 원래 악인이 아니라 악인의 아들이 되려다 망가진 사람이거든요. 진태석이 마지막으로 칼 같은 말을 던집니다. 너 같은 놈은 내 발바닥에 낀 때만도 못해. 진세훈은 그 자리에서 말문이 막히는데요. 그 침묵이 가장 위험했습니다. 침묵은 결심이 될 수 있으니까요. 정원은 그 장면을 보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세훈이 이제 돌아갈 길이 없어졌네. 그럼 다음엔 무슨 짓을 하지? 정원은 세훈이 오늘 이 순간부터 태석을 죽이고 싶어 할 수도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욕망은 정원과 하늘의 계획을 통째로 흔들 수 있어요. 그날 밤 정원은 하늘과 마주 앉습니다. 하늘은 정원을 달래려 하지만 정원은 달래짐을 거부해요. 달래지면 다시 기대하게 될까 봐요. 하늘이 말합니다. 차정원, 지금은 내가 이겼어. 태석이 무덤 앞에서 사과까지 했잖아. 정원이 고개를 천천히 젓습니다. 하늘아, 그건 내가 이긴 게 아니에요. 하늘이 묻습니다. 그럼 뭐야? 정원이 눈을 들어 하늘을 봅니다. 그건 태석이 판을 정리했다는 뜻이에요. 하늘은 숨을 삼킵니다. 정원이 설명합니다. 친근한 말투로요. 사과는요, 진심이 아니라도 기록이 되잖아요. 태석은 그 기록으로 시장을 안정시키고 내부 반발을 잠재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칼을 꺼내겠죠. 하늘이 낮게 말합니다. 누구한테? 정원이 아주 조용히 말합니다. 나한테요. 아니면 세훈한테요. 아니면 헤라한테요. 정원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태석은 마지막 시험을 준비할 거예요. 너를 딸로 받아들이겠다는 말은 사실 너를 내 편으로 묻겠다는 말이니까. 하늘이 묻습니다. 그럼 내가 거절하면? 정원이 웃습니다. 그럼 내가 희생양이 되겠죠. 하늘이 정원의 손을 잡으려 하는데 정원은 손을 빼지 않습니다. 뺄 힘도 없어서요. 정원은 그냥 말해요. 하늘아, 나 지금 되게 이상해요. 하늘이 조용히 묻습니다. 뭐가? 정원이 웃다가 웃음이 꺾입니다. 아빠 무덤 앞에서 진태석이 무너지는 걸 보고 나는 통쾌해야 맞는데요. 나 왜 이렇게 슬퍼요? 하늘은 대답을 못합니다. 정원은 스스로 답을 알고 있어요. 정원은 복수로 살아왔는데 복수가 현실이 되는 순간부터는 복수만으로는 못 살아남는 사람이 되거든요. 정원이 원하는 건 사실 승리가 아니라 끝이었을지도 몰라요. 끝나면 정원이 다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정원에게 문자가 옵니다. 발신자 미상. 마지막 시험 시작. 내일 아침 내 편이 누군지 선택해. 정원은 화면을 보면서 웃습니다. 봐요. 시작이래요. 하늘이 이를 악물어요. 누가 보냈어? 정원이 말합니다. 태석일 수도 난숙일 수도 윤비서일 수도. 하늘이 묻습니다. 그럼 넌? 정원이 아주 또박또박 말합니다. 나요? 난 내 편이요. 그 말이 흔들리지 않게 들리도록 정원은 이름을 반복해서 마음속으로 새깁니다. 차정원, 차정원, 차정원. 흔들리면 또 누군가의 딸이 되고 또 누군가의 며느리가 되고 또 누군가의 희생양이 될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진태석은 조용히 윤비서를 부릅니다. 세훈이는? 윤비서가 답합니다. 격앙된 상태입니다. 진태석이 낮게 말합니다. 좋아. 격앙된 인간은 움직이기 쉽지. 진태석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합니다. 차정원은? 윤비서가 잠깐 멈칫한 뒤 말합니다. 후보님은 이미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진태석이 웃습니다. 알아도 못 맞게 만들면 돼. 윤비서가 묻습니다. 어떤 방식으로요? 진태석이 아주 담담히 말해요. 세훈이 손에 칼을 쥐어줘. 그리고 그 칼이 정원을 향하게. 윤비서 눈빛이 조금 흔들렸는데요. 그 흔들림이 이번 회차의 가장 큰 불안입니다.
윤비서가 흔들리면 누군가 배신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윤비서는 고개를 숙입니다. 알겠습니다. 진태석은 창밖을 바라보며 아주 조용히 속삭입니다. 딸이든 아니든 결국 내 권력을 지키는 게 먼저다. 그 순간 멀리서 공난숙의 웃음소리가 겹쳐지는 듯합니다. 아직 마지막 시험이 남았을 거야. 차정원은 아직 모릅니다. 마지막 시험이 단순히 후계자로 인정받는 시험이 아니라 누가 죽어야 판이 끝나는지 고르는 시험일 수도 있다는 걸요. 그리고 주하늘은 어렴풋이 느낍니다. 이번엔 정원이 아니라 하늘 자신이 시험대에 오를 수도 있다는 걸요. 정원은 그날 밤 차기범 무덤 앞에서 마지막으로 중얼거립니다. 아빠, 나 이제 진짜로 신처럼 차가워질 거예요. 근데요, 신도 가끔은 벌을 내리잖아요. 정원의 눈빛이 바뀌는 순간 다시 한 통의 문자가 옵니다. 발신자 미상. 스위스 계좌 원본은 내가 생각하는 사람 손에 없다. 진짜 주인은 너희 집 안에 있어. 정원은 숨이 멎습니다. 우리 집안? 정원의 머릿속에 동시에 떠오른 이름은 세 개였습니다. 한혜라, 진세미, 윤비서. 정원은 떨리는 손을 꽉 쥡니다. 그리고 웃어요. 좋아. 그럼 이제 진짜 가족 전쟁이네요. 진태석이 진심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린 다음 날 진세우는 스위스 계좌 비밀번호를 쥐고도 아버지에게 아들로 인정받지 못했고 그 분노가 결국 차정원의 목을 향해 돌아오기 시작했는데요. 차정원은 그날 밤을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차기범 수목장 앞에서 진태석이 사과를 했고 세상은 이젠 다 안다고 말했는데요. 이상하게 정원의 마음은 편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위험해진 느낌이었죠. 진실이 공개되면 사건이 끝날 줄 알았는데 진태석 같은 인간은 진실이 공개되는 순간부터 더 잔인해지는 타입이거든요. 진실은 사람을 무너뜨리는 칼이기도 하지만 진태석에게는 판을 정리하는 도구였으니까요. 주하늘이 옆에서 조용히 손을 잡아주려 했습니다. 정원은 손을 뺀 건 아니었는데요. 그냥 잡힐 만큼 약해지지 않으려고 애쓰는 얼굴이었어요. 정원아, 오늘은 좀 쉬자. 하늘이 그렇게 말했지만 정원은 웃으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쉬면요, 그 사이에 누가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정원은 자신이 왜 이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지 스스로도 무서웠어요. 예전엔 누가 죽는다는 말이 목을 막았는데 지금은 그런 말이 입 밖으로 자연스럽게 나오는 사람이 되어버렸거든요. 리플리의 거짓말이 정원을 살렸지만 그 거짓말이 정원을 사람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정원 폰이 울립니다. 윤비서였습니다. 윤비서 목소리는 늘 똑같았는데요. 감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감정을 보여주면 죽는 자리라서 그렇겠죠. 후보님, 내일 오전 회장님 뵙습니다. 정원이 웃으며 되물었습니다. 윤비서님, 회장님이랑 저는 요즘 너무 자주 보네요. 윤비서가 또 끊어서 말합니다. 마지막 시험입니다. 정원은 그 말에 웃음이 살짝 굳었습니다. 공난숙이 했던 말이 떠올랐거든요. 아직 마지막 시험이 남았을 거야. 정원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시험이요? 회장님은 참 사람을 시험대에 올리는 걸 좋아하시네요. 윤비서가 아주 짧게 말합니다. 후보님도요. 통화가 끊기고 정원은 한참 화면을 바라봅니다. 나도요? 정원은 스스로를 시험대에 올린 적이 없다고 믿고 싶었는데요. 사실은 정원이 제일 잔인하게 정원을 시험해왔죠. 사랑을 택할지 복수를 택할지, 사람으로 남을지 괴물이 될지. 하늘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윤비서야? 정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웃습니다. 응. 시험 보래요. 하늘이 낮게 말합니다. 너 혼자 보지 마. 같이 보자. 정원은 그 말에 잠깐 심장이 풀릴 뻔하다가 바로 다시 조였습니다. 하늘아, 같이 보면 더 위험해요. 하늘이 답합니다. 위험해도 같이. 정원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 말이 너무 고마운데 동시에 너무 무서웠거든요. 같이라는 말은 결국 누군가가 다칠 수 있다는 말이니까요. 다음 날 아침 진세우는 진태석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스위스 계좌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 혹은 그에 준하는 확신이 있었는데요. 세우는 눈빛이 흔들리면서도 마음속으로는 확신했을 겁니다. 이걸 가져오면 아버지가 날 인정해 줄 거야. 세우는 평생 그걸 원했어요.
사랑이 아니라 인정. 따뜻함이 아니라 자격. 하지만 진태석은 그런 인간이 아니었죠. 진태석은 아들을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도구로 봅니다. 도구는 성능이 중요하지 마음은 중요하지 않아요. 세훈이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아버지, 제가 계좌를. 진태석이 말을 끊습니다. 내가? 그 한마디에 세훈은 숨이 막힙니다. 내가? 라는 말은 질문이 아니라 조롱이었어요. 진태석이 차갑게 웃습니다. 너 같은 놈이 내 계좌에 손댈 수 있을 거라고 믿었나? 세훈이 억지로 버티며 말합니다. 세미가 도와줬습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진태석 얼굴이 더 싸늘해집니다. 아버지를 위해? 너는 늘 내 욕심을 나로 포장하더라. 세훈은 입술이 떨립니다. 그 떨림을 숨기려 이를 악물고 말하죠. 아버지, 전 아들입니다. 진태석은 그 말에 웃음이 나오는 듯 했다가 아주 잔인하게 쐐기를 박습니다. 아들? 내가 내 아들이면 난 이미 망했지. 그 순간 세훈의 눈빛이 완전히 꺾입니다. 사람이 꺾일 때 두 종류가 있어요. 포기하며 무너지는 사람 아니면 복수하며 살아나는 사람. 세훈은 후자 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진세미가 울먹이며 들어옵니다. 아빠, 나 진짜 아빠 위에 서였어. 진태석은 세미를 보며 한 번도 본 적 없는 부드러운 척을 합니다. 세미야, 넌 착하지. 정원은 그 소식을 나중에 듣고 몸이 차가워졌어요. 진태석이 세미에게 부드러운 척을 하는 순간 세훈은 더 미쳐갑니다. 세훈은 사랑받는 자가 아니라 버려지는 자가 되어버리니까요. 진태석이 세훈을 향해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세훈은 그대로 돌아서는데요. 그 뒷모습이 이상하게도 아들의 뒷모습이 아니라 폭탄의 뒷모습처럼 보였습니다. 누가 밧줄을 당기기만 하면 터질 것 같은. 오전 정원은 회장실로 들어갑니다. 진태석은 정원을 보며 말하죠. 너 나랑 닮았더라. 정원은 웃어버립니다. 친근하게요. 회장님, 그 말이 칭찬이면 저 좀 슬퍼요. 진태석이 입꼬리를 올립니다. 칭찬이지. 그래서 널 딸로 받아들일까 한다. 정원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이 울렁했어요. 딸. 그 단어는 정원이 평생 목말랐던 단어인데요. 진태석 입에서 나오면 독이 됩니다. 진태석의 딸은 사랑이 아니라 소유거든요. 정원은 숨을 한번 고른 뒤 말합니다. 날 딸로 받아들이겠다고요? 그러려면 조건이 있어요. 진태석 눈이 가늘어집니다. 조건? 정원이 또박또박 말합니다. 차기범 아버지에게 사죄하세요. 내가 보는 앞에서요. 진태석 얼굴이 굳습니다. 뭐라고? 정원은 웃습니다. 더 친근하게. 당신만 날 시험대에 올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필요하시잖아요, 아버지. 나도 당신을 내 아버지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 시험할 수 있어요. 진태석은 잠깐 침묵하는데요. 그 침묵이 가장 무서웠습니다. 진태석은 침묵할 때 계산을 하거든요. 결국 진태석이 낮게 말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정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칩니다. 그럼요. 원래 있을 수 없는 일을 하시는 분이 회장님이잖아요. 정원은 이 순간 자신이 위험한 선을 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진태석에게는 누구도 조건을 걸지 못했는데요. 정원이 조건을 거는 순간 정원은 딸이 아니라 적이 됩니다. 그런데 진태석은 미소를 짓습니다. 좋아. 내가 그 정도로 당당한 게 마음에 든다. 정원은 그 미소를 보고 더 소름 끼쳤어요. 마음에 든다는 건 갖고 싶다는 말이니까요. 진태석이 덧붙입니다. 후계자로 세워주지. 대신 넌 내 편이 돼. 정원은 그 말에 미소를 유지했지만 속으로는 차갑게 정리했습니다. 내 편이 돼? 그럼 난 이제 진짜로 죄인이 되겠네. 정원은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회장님, 내 편이 되려면요. 당신이 먼저 내 편이 돼야죠. 진태석 눈빛이 잠깐 흔들립니다. 정원은 그 흔들림을 보고 확신했어요. 진태석은 정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무릎을 꿇을 수도 있어요. 진심이 아니어도. 정원은 바로 그 약점을 찌르기로 합니다. 진태석이 차기범 무덤 앞에서 사과했다는 사실은 빠르게 퍼졌고 바깥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불매 단체들이 입장을 접고 계약들이 줄줄이 돌아오고 주가가 올랐습니다. 사람들은 말해요. 오너 개인이 아니라 회사 자체를 본다. 그리고 사회 이사를 교체하고 경영권 승계 포기 각서까지 공시한 보람이 있다고도요. 정원은 그 뉴스들을 보면서 손이 차가워졌습니다. 회사가 반등한다는 건 진태석이 살 길을 만들었다는 뜻이거든요. 살 길을 만들면 그 다음은 뭘 할까요? 진태석은 늘 살 길을 만들고 나서 사람을 정리했습니다. 하늘이 정원 옆에서 말합니다. 좋은 거 아니야? 내가 만든 사과 덕분에. 정원이 웃으며 대답하는데요. 하늘아, 그게 문제예요. 내가 만든 사과 덕분에 진태석이 숨을 쉬잖아요. 하늘이 멈칫합니다. 정원이 조용히 덧붙입니다. 숨 쉬는 아기는요, 다시 사람을 죽여요. 하늘은 정원이 너무 멀리 가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지만 정원 말이 틀리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정원은 속으로 결심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진짜를 꺼내야 해. 주가가 오르기 전에, 진태석이 살아나기 전에. 그 진짜는 두 가지였어요. 스위스 계좌의 원본 돈줄 비리 연결. 박경신의 증언 차기범 사건의 마지막 열쇠. 정원은 하늘에게 말합니다. 하늘아, 우리 박경신부터 찾자. 하늘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조미양이 움직일게. 정보 줄 거야. 정원이 아주 작게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정원이 고마워요라고 말할 때는 마음이 이미 절벽 끝에 서 있다는 뜻이에요. 공난숙은 정원의 움직임을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공난숙은 이 판에서 정보를 먹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공난숙이 말합니다. 우리 정원이가 우뚝 서겠네. 진정원이 건양 후계자로. 주영채가 이를 악물어요. 엄마, 그 꼴 못 봐. 공난숙이 웃습니다. 못 보면 안 되지. 봐야 더 아프지. 영채는 정원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열등감이 솟습니다. 정원은 실력으로 올라온 사람이고 영채는 배경으로 올라온 사람이라서요. 영채는 인정받고 싶지만 인정받을수록 더 초라해집니다. 그래서 영채는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정원이 없으면 돼. 공난숙은 딸을 다독이면서도 딸을 도구로 씁니다. 영채야, 기다려. 마지막 시험은 곧 시작이야. 영채가 묻습니다. 뭐가 시험인데? 공난숙이 천천히 말합니다. 진태석은 후계자를 세우기 전에 희생양을 세워. 그 말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였어요. 진태석은 사과로 세상을 달래고 그 다음엔 누군가를 죄인으로 만들어 판을 마무리할 겁니다. 그 죄인이 누가 되느냐, 그게 마지막 시험이죠. 공난숙은 덧붙입니다. 살려고 하면 죽고 죽으려고 하면 살고. 정원이가 이번에 또 목숨 걸어야 할 수도 있어. 주영채는 웃습니다. 그럼 더 좋지. 그 웃음이 너무 무섭고 너무 슬펐어요. 영채는 이제 정원을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영채에게 정원은 없어져야 하는 장애물입니다. 진세우는 그날 밤 술에 취한 채 정원을 찾아옵니다. 세우는 멀쩡한 척하지만 눈빛이 완전히 부서져 있었어요. 차정원. 정원이 세훈을 보며 조용히 말합니다. 진세훈, 여기 왜 왔어요? 세훈이 웃습니다. 웃는데 눈물이 섞여요. 너는 왜 그렇게 당당해? 정원이 대답합니다. 당당한 척하는 거예요. 세훈이 갑자기 소리칩니다. 난 계좌를 가져와도 아들이 아니래. 정원은 그 말에 심장이 내려앉는데요. 세훈은 지금 폭발 직전입니다. 폭발은 누구에게 향할까요? 세훈은 태석을 때릴 힘이 없어요. 태석을 때릴 수 없으면 대신 태석이 아끼는 걸 때립니다. 태석이 아끼는 건 권력이지만 지금 태석이 제일 탐내는 건 차정원이죠. 세훈이 정원을 바라보며 중얼거립니다. 너만 없으면 아버지가 나를. 정원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진세훈, 그거 착각이에요. 나 없어도 당신은 인정 못 받아요. 세훈의 얼굴이 굳습니다. 정원 말이 맞다는 걸 세훈도 알아요. 그래서 더 미칩니다. 세훈이 낮게 말합니다. 너는 날 뺏었어. 정원이 웃습니다. 내가요? 내가 뭘 뺏었는데요? 세훈이 이를 갈며 말합니다. 해라. 그리고 후계자 자리. 그리고 아버지의 시선. 정원은 순간 멈칫합니다. 세훈이 말하는 해라는 엄마이자 시어머니였고
세훈의 인생을 망친 권력의 축이기도 합니다. 정원이 조용히 말합니다. 진세훈, 나도요. 나도 다 뺏겼어요. 세훈이 비웃습니다. 근데 넌 아직 살아있잖아. 그 말이 정원 가슴을 찌릅니다. 맞아요. 정원은 살아있는데요. 그 대신 정원은 정원으로 못 살고 가짜로 살았습니다. 세훈은 가짜로도 못 살고 부서진 진짜로 남았고요. 세훈이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나 아버지를 죽이고 싶어. 정원은 숨이 멎습니다. 세훈이 진태석을 죽이면 세상은 정원을 의심할 수도 있어요. 정원이 시켰다. 정원이 후계자 되려고. 그런 프레임이 너무 쉽게 만들어지는 판이었습니다. 정원이 세훈에게 단호히 말합니다. 진세훈, 그거 하면 당신도 끝이에요. 세훈이 웃습니다. 끝? 난 이미 끝났어. 진태석은 윤비서를 부르며 말하죠. 내 스위스 계좌 비번이 바뀌었어. 윤비서가 답합니다. 회장님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 아니면 변경할 수 없습니다. 진태석이 낮게 으르렁거립니다. 나만 알고 있는 비번을 누가 어떻게 바꿔? 윤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회장님 컴퓨터에 접근했거나 해킹한 듯 합니다. 진태석은 해킹이라는 단어가 싫어서 얼굴이 더 일그러집니다. 그 인간은 자기 권력이 기계에게 흔들리는 걸 견디지 못하거든요. 하지만 더 싫은 건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죠. 황 실장이 말합니다. 며칠 전 진세미 아가씨가 회장님 서재에 들어가는 걸 봤습니다. 진태석은 바로 세미를 불러 세웁니다. 세미는 울면서 고백해요. 아빠가 관리하는 계좌 스위스에 있는 거 말이야. 그 비번 내가 알아냈어. 진태석은 한순간 세미를 안심시키는 척하지만 그 다음은 칼입니다. 누가 시켰어? 세미가 울면서 말합니다. 세훈 오빠가 아빠를 너무 걱정했어. 내 도움이 필요하다고. 이 말이 나오자마자 진태석의 눈빛이 완전히 바뀝니다. 진태석이 소리칩니다. 세훈이 이놈 무자식이.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진태석은 세미를 귀한 딸이라 부르면서도 그 귀한 딸조차 자기 권력의 도구로 씁니다. 세미는 아직 몰라요. 아빠가 자기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이용하고 있다는 걸요. 정원은 그 소식을 듣고 하늘에게 말합니다. 하늘아, 이제 세훈이 칼을 쥐었어요. 하늘이 묻습니다. 세훈이가? 정원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인정 못 받으면 사람은 미쳐요. 특히 세훈 같은 사람은요. 하늘은 조용히 말합니다. 그럼 막아야지. 정원이 웃습니다. 막아야죠. 근데요, 세훈을 막으려면 태석을 막아야 해요. 정원은 이때 깨달아요. 비밀번호를 바꾼 게 세미일 수는 있지만 그 판을 짠 건 세미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세미는 너무 솔직하고 너무 겁이 많아요. 그런 애가 이렇게 큰 판을 혼자 못 갑니다. 정원 머릿속에 떠오른 이름은 세 개였어요. 윤비서, 황 실장, 그리고 한혜라. 정원은 믿고 싶지 않았는데요. 이번 판은 가족 전쟁이었습니다. 피가 이어져도 피는 사람을 살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진태석은 회의에서 투명 경영을 강조합니다. 사회이사를 교체하고 재단 복지 사업을 검토하고 공정한 룰을 말하고요. 신부회장이 반발합니다. 재단이 돈도 안 되는 걸 먼저 챙긴다고요? 진태석은 담담히 말합니다. 불확실성을 줄이는 투자입니다. 건양이 사조직이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겉으로는 근사한 말인데요. 정원은 압니다. 진태석이 이런 말을 할 때마다 그 뒤에는 늘 피가 있었다는 걸요. 투명 경영은 사람들의 불신을 잠재우는 벽지에 불과하고 그 벽지 뒤에는 진짜 방이 따로 있습니다. 그 방에서는 누구를 죄인으로 만들지 회의가 열리죠. 하늘이 말합니다. 세상이 반등하는 분위기야. 이때 치면. 정원이 끊습니다. 이때 치면 태석은 더 잔인해져요. 그럼 더 빨리 쳐야죠. 정원은 이제 선택합니다. 박경신을 먼저 찾는다. 박경신이 입을 열면 차기범의 결백이 더 단단해지고 진태석이 조작한 과거가 무너집니다. 진태석은 과거가 무너지면 현재가 무너지니까요. 조미향이 하늘에게 연락을 줍니다. 박경신 관련 단서 하나 잡았어요. 근데 누군가가 이미 움직이고 있어요. 하늘이 묻습니다. 누구?
조미향이 숨을 삼킨 듯 말합니다. 구실장 쪽. 공난숙 수하. 정원은 그 말을 듣자마자 확신합니다. 공난숙이 마지막 시험을 시작했어요. 공난숙은 박경신을 인질로 삼아 정원을 흔들 겁니다. 한혜라는 혼자 앉아 있습니다. 정원이 그렇게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사과와 용서를 구하는 일이 진태석 당신한테 매 순간 일어날 거야 라고 말했던 장면이 혜라 머릿속에 맴돌아요. 혜라는 말로는 늘 권력을 선택했지만 마음이 완전히 돌처럼 굳은 건 아니었어요. 혜라는 정원을 벌인 죄를 알면서도 그 죄를 인정하는 순간 자기 인생이 무너질까봐 인정하지 못했죠. 혜라가 중얼거립니다. 내 새끼 그 속이 얼마나 문드러졌을까. 그 말이 나오자 혜라는 스스로 놀랍니다. 내 새끼? 혜라는 평생 정원을 없던 사람으로 만들었는데 그 입에서 내 새끼가 나와버린 거예요. 그때 공난숙이 들어옵니다. 난숙이 웃습니다. 세대가 바뀌었어. 세술은 새 부대에. 혜라가 날카롭게 말합니다. 뭐가 하고 싶은 거야? 난숙이 말합니다. 진태석이 허물어져야 가능해. 혜라는 순간 정원을 떠올리고 마음이 흔들립니다. 난숙은 그 흔들림을 놓치지 않아요. 난숙이 혜라를 찌릅니다. 너 정원 때문이지? 정원 때문에 진태석을 버리려고 하는 거잖아. 혜라가 차갑게 말합니다. 버린 건 내가 더 잘해. 난숙이 비웃습니다. 그래. 넌 딸도 버렸지. 혜라의 얼굴이 굳습니다. 혜라는 그 말이 제일 약점이에요. 그래서 혜라는 결국 더 잔인한 선택을 하려 합니다. 약점을 지우려고요. 혜라가 난숙에게 말합니다. 정원은 건드리지 마. 난숙이 웃습니다. 그걸 내가 결정해? 혜라는 깨닫습니다. 지금 이 판에서 정원은 딸이 아니라 권력의 열쇠가 되어버렸다는 거리요. 열쇠는 손에 쥐고 싶고 동시에 부러뜨리고 싶습니다. 혜라는 그 두 감정 사이에서 찢어집니다. 진세우는 집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대신 어딘가에서 누군가를 만나요. 그 누군가는 노민구일 수도 있고 공난숙 라인일 수도 있고 혹은 태석의 그림자 황 실장이 흘린 미끼일 수도 있습니다. 세우는 지금 정상적인 사고를 못합니다. 그에게 남은 감정은 하나예요. 인정받고 싶다. 근데 인정이 안 되면 그 인정이 필요 없는 세상을 부숴버리고 싶어지는 사람이 있죠. 세훈이 지금 그 지점입니다. 세훈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립니다. 차정원만 없으면.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세훈은 몰라요. 정원은 이미 후계자 후보라는 판 위에 올라가 있고 거기에 세훈이 칼을 들면 정원은 순식간에 야망 때문에 사람을 조종한 여자가 됩니다. 세상은 그렇게 프레임을 좋아하거든요. 하늘은 세훈이 움직인다는 정보를 듣고 정원에게 말합니다. 세훈이 위험해. 너한테 올 수도 있어. 정원이 웃습니다. 오게 둬요. 하늘이 충격받습니다. 뭐? 정원이 친근하게 말하는데요. 내용은 잔인합니다. 오게 두고 세훈이 입으로 태석을 치는 거예요. 하늘은 정원이 너무 멀리 가는 것 같아 겁이 납니다. 하지만 정원은 정원대로 생각합니다. 세훈은 태석의 피해자이기도 하니까요. 세훈이 완전히 악인이 되기 전에 세훈을 증거로 쓰고 싶어지는 마음. 정원은 그 마음이 자신을 더 괴물로 만드는 걸 알면서도 지금은 멈출 수가 없어요. 조미향이 찾은 단서로 정원과 하늘은 박경신이 숨어있는 지역을 좁혀갑니다. 그런데 거기엔 이미 구실장이 와 있었습니다. 공난숙 수하죠. 하늘이 이를 악물어요. 늦었어. 정원이 담담히 말합니다. 안 늦었어요. 늦어 보이게 만든 거예요. 정원은 이런 판에서 일부러 늦게 만든다는 걸 압니다. 누군가 정원을 늦게 만들면 정원이 더 조급해지고 조급해진 정원이 실수하면 그 실수를 이용해 죄를 씌울 수 있으니까요. 정원은 하늘에게 말합니다. 하늘아, 박경신을 구하면 끝날 것 같죠? 하늘이 대답합니다. 끝내야지. 정원이 웃습니다. 아니요. 박경신을 구하면 시작이에요. 그때 정원 폰에 공난숙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난숙은 여유로운 목소리로 말합니다. 정원아, 찾고 있지? 박경신. 정원은 숨이 턱 막히지만 웃으며 받습니다. 난숙 씨, 또 거래하려고요? 난숙이 웃습니다. 똑똑해.
응, 거래. 정원이 묻습니다. 조건이 뭐예요? 난숙이 아주 천천히 말합니다. 하내라. 정원은 그 순간 입술이 굳습니다. 또 해라. 왜 모든 길은 엄마로 돌아갈까요? 난숙이 덧붙입니다. 헤라를 자르면 박경신 살아. 헤라 안 자르면 박경신은 입이 영원히 닫혀. 정원은 숨을 고르고 말합니다. 난숙 씨, 그렇게까지 해서 얻는 게 뭐예요? 난숙이 웃습니다. 거냥. 정원은 알면서도 웃습니다. 역시. 난숙은 낮게 속삭이듯 말합니다. 정원아, 넌 선택해야 해. 엄마 살릴래, 너 살릴래. 정원은 그 질문이 너무 잔인해서 잠깐 말을 못합니다. 정원은 엄마를 살리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정원은 버려진 자기를 살리고 싶은 거죠. 그런데 세상은 늘 엄마 vs 나의 선택만 줍니다. 하늘이 옆에서 정원의 표정을 보고 말합니다. 정원아, 그 거래 받지 마. 정원이 조용히 말합니다. 거절하면 박경신이 죽어요. 하늘이 이를 악물어요. 그럼 우리가 먼저 구하면 돼. 정원이 웃습니다. 구 실장이 먼저 도착했는데요. 정원은 여기서 결론을 내립니다. 이 판은 누가 먼저가 아니라 누가 덫을 열어가 문제입니다. 구 실장이 박경신을 죽이든 살리든 그 순간 모든 죄가 정원에게로 날아오게 설계되어 있을 수 있어요. 정원은 하늘에게 말합니다. 하늘아, 이번엔 나만 시험대에 오르는 게 아니에요. 하늘이 묻습니다. 그럼? 정원이 낮게 말합니다. 당신도요. 하늘은 순간 싸늘해집니다. 정원이 덫을 느꼈다는 뜻이니까요. 회장실. 진태석은 윤비서와 황 실장을 앉혀놓고 조용히 말합니다. 세훈이를 움직여. 윤비서가 묻습니다. 어떤 방향으로요? 진태석이 담담히 말합니다. 분노는 칼이야. 칼은 손에 쥐게 해야지. 황 실장이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세훈 도련님이 회장님께 칼을 겨눌 수도 있습니다. 진태석이 웃습니다. 그래서 좋지. 윤비서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립니다. 정원은 아직 모르지만 윤비서가 흔들리는 건 이번 회차에서 가장 큰 폭탄이에요. 윤비서는 태석의 명령을 실행해온 사람이지만 윤비서도 룰이 깨지는 순간을 견디기 어렵거든요. 진태석이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칼끝은 결국 정원에게 가게 돼. 세훈이가 정원을 치면 세상은 내가 아니라 정원을 의심하겠지. 윤비서가 조용히 묻습니다. 후보님은 회장님 딸일 수도 있습니다. 진태석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습니다. 딸이든 아니든 상관없어. 내 권력이 먼저다. 그 순간 멀리서 공난숙의 웃음이 겹쳐지는 느낌이 납니다. 마지막 시험이 남았을 거야. 그리고 같은 시간 차정원에게 문자 한 통이 도착합니다. 발신자 미상. 박경신은 이동 중. 내가 따라오면 보게 될 거야. 내가 보고 싶지 않은 진짜도. 정원은 그 문자를 읽고도 웃습니다. 좋아요. 하늘이 묻습니다. 뭐가 좋아? 정원이 답합니다. 이제 숨지 않겠다는 거요. 정원은 하늘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주하늘, 나 한 번만 더 괴물 될게요. 하늘이 눈을 감았다 뜨며 말합니다. 그럼 난 너를 사람으로 다시 데려올게. 정원은 잠깐 눈이 젖는데요. 그 젖는 걸 들키기 싫어서 더 웃습니다. 그럼 빨리 가요. 박경신부터.